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30년간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재수 박사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제가 똑똑히 확인한 건 밥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냉동해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데 이 습관 하나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내장 지방을 늘린다는 걸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밥 짓는 방법들이 사실은 혈관을 막는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흰쌀만 고집하시는 분들, 갓 지은 밥을 바로 드시는 분들, 그리고 밥 지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만 사용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시나요? 이대로라면 불과 몇 달 안에 큰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서 온몸이 붓고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합병증까지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밥 짓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식사 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고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밥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신가요? 얼마 전 72세 김영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피곤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너무 졸려서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밥은 늘 냉동해둔 걸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미리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데워 먹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정상치를 훌쩍 넘고 있었거든요. 공복 혈당만 해도 148이나 됐고 식후 혈당은 25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수치였어요. 제가 밥 짓는 방법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밥이야 어떻게 지어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한 뒤 2달 만에 그분의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공복 혈당이 121로 내려갔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김영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식사 후 몸이 무겁고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밥 짓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이 어떻게 우리 몸의 혈당을 무너뜨리는지 그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건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해두고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냉동밥을 데우면 변성 전분이 생겨나면서 혈당 지수가 42%까지 치솟게 돼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데운 밥이 신선한 밥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높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호 72세님도 매일 데운 밥을 드시다가 혈당이 14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는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동밥 대신 소량씩 바로 지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냉동밥을 사용해야 한다면 밥을 한번 완전히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저항성 전분을 늘려주세요. 전자레인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되 꼭 사용하실 때는 식힌 과정을 거친 밥을 데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동밥을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로 위험한 건 흰쌀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돼서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흰쌀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도쿄대 연구팀의 조사를 보면 흰쌀만 먹은 그룹은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나 높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박미선 67세님은 평생 흰쌀밥만 드시다가 당화 혈색소가 9.1까지 치솟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심각한 당뇨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다행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흰쌀의 귀리나 잡곡을 57%만 섞어도 혈당 상승이 43%나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잡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밥에 잡곡을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식초 없이 밥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쌀을 불릴 때 식초 한 스푼만 넣어도 혈당 지수를 31%나 낮출 수 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입증한 바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상현 73세님은 식초 밥으로 바꾼 뒤 공복 혈당이 148에서 121로 크게 내려갔어요. 이분은 처음에 밥에 신맛이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실제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쌀 불릴 때 천연 발효 식초를 꼭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해요. 시중에 파는 저렴한 합성 식초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혹시 밥 지으실 때 식초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강황 없이 밥을 짓는 것입니다. 강황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혈당 관리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강황의 당뇨 예방 효과를 연구한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순옥 72세님은 밥에 강황을 더한 후 6개월 만에 체중이 11kg나 줄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강황의 노란색과 특유의 향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밥이 더 맛있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완성 후에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살짝 뿌려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밥 짓는 중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강황을 요리에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갓 지은 밥을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밥을 30분간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18%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명자 69세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는데 이 방법으로 주사를 끊을 수 있었고 신장 기능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해 주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밥을 다 지으신 후에 뚜껑을 열고 3040분 정도 식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만든 후에 드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오래 방치하면 밥이 상할 수 있으니까 3040분 정도가 적당해요. 평소에 밥은 바로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식혔다가 드시나요? 이렇게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동밥 대신 소량씩 바로 지어 먹고 흰쌀에 잡곡을 조금씩 섞고 식초와 강황을 활용하고 밥을 식혔다가 데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안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실 수 있는 건 쌀 불릴 때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합성 식초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쌀 2컵에 식초 한 스푼을 넣고 30분 이상 불려주세요. 처음에는 밥에서 신맛이 날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밥이 더 구수하고 부드러워진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쌀 불리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두 번째는 귀리를 57% 정도 섞어주는 것입니다. 귀리 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상승도 크게 억제해줘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정도만 섞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까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귀리는 미리 물에 불려두면 더 부드럽게 익어서 드시기 편해요. 쌀과 함께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귀리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잡곡밥 드실 때 부담스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밥이 다 완성된 후에 강황 티스푼 하나를 넣는 것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밥을 다 지은 후에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밥 짓는 중에 넣으면 높은 온도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뜨거운 밥에 강황가루를 살짝 뿌리고 잘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노란빛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밥맛이 더 부드럽고 향긋해져요. 강황은 항염 효과도 뛰어나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평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밥을 30분 정도 식히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밥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게 돼요.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당 상승도 크게 억제해주고 장 건강까지 개선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밥솥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자연스럽게 식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만든 후에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두면 밥이 상할 수 있으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은 밥 시키는 습관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밥을 지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로 건강상 개선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밥을 지을 때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식사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여섯 번째는 밥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밥을 지어도 양이 많으면 혈당 상승을 막기 어려워요. 평소보다 밥량을 2030% 정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 반찬이나 국물을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와 장에 도달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또한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밥 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밥 짓는 방법들이 사실은 혈관을 막고 혈당을 높이는 위험한 습관이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흰쌀만 고집하고 갓 지은 밥을 바로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지면서 결국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고 합병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쌀을 불릴 때 식초를 넣고 잡곡을 섞고 강황을 더하고 밥을 식혔다가 드시면 혈당이 크게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 김영호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후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8에서 121로 내려갔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하셨어요. 한상현 어르신도 식초 밥으로 바꾼 후 혈당이 크게 안정됐고 정순옥 어르신은 강황밥으로 11kg의 체중 감량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피하고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고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몸이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쌀을 불릴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첫걸음이에요. 천연 발효 식초를 구입하셔서 쌀 2컵에 한 스푼씩 넣고 30분 이상 불린 후에 밥을 지어 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는 흰쌀에 귀리를 조금씩 섞어 보시고 밥이 완성된 후에 강황을 넣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30분 정도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는 습관까지 만들어 보시면 완벽합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심계항진이나 호흡곤란을 경험하시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건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